깊은 밤 미호가 전하는 무서운 이야기. 저희 집안은 예전부터 조금 남달랐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무당이시고 어린 시절의 할머니도 종종 귀신을 본 적이 있다고 하셨죠. 그런 이야기는 늘 식탁 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기운을 봤다, 어디에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하는 이야기들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반쯤은 흥미롭고 반쯤은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어릴 적부터 귀신이나 꿈 이야기가 낯설진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던 가족들은 늘 진지했거든요. 그 표정을 보면 농담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귀신도, 기이한 꿈도, 아무것도요. 그래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집이 좀 다르다는 말은 점점 먼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오랜만에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꿈을 거의 꾸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한마디가 더 이상하게 들렸어요. 저희 집에서는 엄마의 꿈이 곧 어떤 징조처럼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날 밤 저희 가족에게는 오래 기억될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꿈을 거의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을 꿀 때마다 꼭 현실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그건 저희 집안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아프다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긴다거나 그런 식이었죠. 엄마는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밥을 차리다 말고 잠깐 멍하니 서 있던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상한 꿈을 꿨어. 그 말에 식탁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빠도 젓가락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식탁볼을 만지작거렸죠. 그 모습이 괜히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꿈속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안방에 불은 꺼져 있었고 아빠와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마치 무언가에게 꽉 눌린 것처럼요. 엄마는 꿈속에서도 눈을 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몸은 그대로 눌린 채 오직 귀만 살아있는 느낌이었다고요. 그때 복도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 두다다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엄마는 그게 아이의 발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뛰어다니는 소리에는 묘한 리듬이 있었어요. 어딘가 즐겁고 또 들릴수록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잠시 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분명 아이의 웃음이었는데 왠지 웃음 같지가 않았대요. 엄마는 움직일 수 없어 그대로 누운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웃음은 금세 방 안 가까이로 스며들어 왔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도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아이는 방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웃음이 바로 옆에서 들렸다고 했어요. 엄마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는 그 웃음소리를 계속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웃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분명 아이의 웃음이었는데 점점 울음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는 방 안을 맴돌며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묘한 울림이었어요. 듣는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불길한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로 그 소리를 쫓고 있었어요. 점점 침대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리고 이불 끝이 살짝 눌렸어요. 아이의 숨소리 같은 것이 가까이 들렸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바로 앞에 누가 서 있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공기가 달라졌어요. 무겁던 방 안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불 속에서 손끝만 떨고 있었다고요. 그 존재는 분명히 침대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누워있던 쪽 이불이 먼저 눌렸고 곧 아주 가벼운 진동이 느껴졌어요. 매트리스가 천천히 내려앉았다가 다시 불규칙하게 들썩였습니다. 무언가가 그 위에서 방방 뛰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몸을 굳힌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아빠의 위쪽, 바로 얼굴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공기가 흔들릴 때마다 찬 기운이 피부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금 눈을 뜨면 나도 같이 본다고. 엄마는 손을 이불 아래로 밀어넣어 아빠 쪽으로 향해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저 그의 어깨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대요. 그런데 손끝이 닿기도 전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방방 뛰던 침대의 흔들림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대로 팔을 뻗은 채 한참을 버텼습니다. 손끝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대요. 그 순간 그 무언가가 아빠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걸. 엄마는 그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숨을 몰아쉬었다고 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아직도 누군가 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남아있었대요. 아빠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방금 꾼 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할머니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런 꿈은 말하면 그대로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당장 부정을 씻어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거듭 다그치며 꿈 내용을 자세히 묻지도 않았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단호해서 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다고 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햇빛은 평소처럼 비쳤지만 집안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괜히 불안해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그만뒀다고 했어요. 다음 날 학교가 일찍 끝나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엄마는 부엌 의자에 앉은 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빠는 식탁 옆에서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출근길에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앞차가 떨어진 쇠파이프를 밟았고 그 파이프가 튕겨서 아빠 운전석 유리를 뚫고 들어왔다고 했어요. 쇠파이프는 얼굴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조금만 빨랐거나 고개를 들고 있었다면 머리를 관통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만 억눌린 듯 굳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다시는 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내일을 미리 볼 수 있는 꿈을 꾼다면 그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휴, 끝났다. 고생하셨어요.